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근시나 난시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간단한 이미지 테스트를 진행하는 건데요. 근시와 난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은 사진에서 어떤 숫자가 보이시나요? 만약 1240이 보인다면 안녕하세요. 눈의 이만과 근시센터의 백진학 근시센터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근시와 난시인데요. 이 두 가지 시력 문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 그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근시와 난시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시력 문제인 근시와 난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시는 가까운 물체는 잘 보이지만 먼 물체는 흐리게 보이는 증상인데요. 이는 눈이 앞뒤로 좀 길어지거나 각막이 너무 굴곡져서 빛이 망막 앞에 초점을 맞추는 현상 때문에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눈이 조금 더 가까운 상태에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근시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력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난시는 무엇일까요? 난시는 모든 거리에 걸쳐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왜곡되어 보이는 증상입니다. 마치 사물이 번져 보이거나 이중으로 보일 수 있죠. 일반적으로 각막의 굴절 정도의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각막은 완전한 구 형태를 띠어서 빛이 한 점에 모이게 되지만 난시가 있는 각막은 이 럭비공처럼 한쪽 방향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고 정확한 초점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각막 형태의 불균형이 시야의 흐릿함과 왜곡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근시나 난시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간단한 이미지 테스트를 진행하는 건데요. MIT의 닥터 어드리 올리바가 만든 이 테스트는 SNS에서 유행을 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첫 번째 테스트는 근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볼 때 어떤 인물이 보이시나요? 아인슈타인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마릴린 먼로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근시가 아니신 분들은 아인슈타인의 얼굴로 인식을 하고 근시인 분들은 마릴린 먼로의 얼굴로 인식을 합니다. 실제로 근시 때문에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안경을 쓸 때는 아인슈타인의 얼굴이, 안경을 벗으면 마릴린 먼로의 사진이 보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난시 테스트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방사선 시표를 한쪽 눈을 가린 채 응시하면 되는데요. 진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선이 존재한다면 난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근시와 난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은 사진에서 어떤 숫자가 보이시나요? 만약 1240이 보인다면 근시나 난시가 없는 건강한 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3240이면 난시가, 1246이 보인다면 근시일 확률이 커지는데요. 3246이 보인다면 난시와 근시를 함께 가지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테스트의 경우 간단하게 진행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으로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일상생활 도중 불편함을 겪으시는 경우 이런 테스트의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정밀한 기기로 검진을 받으신 후에 올바른 치료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아청소년 근시는 한번 시작하면 안구 성장이 진행되는 성장기 내내 나빠지는 진행성 만성 질환이므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질환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미국 의사협회 안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소아청소년의 무려 79%가 근시인 것으로 조사될 정도죠. 아마 스마트폰, PC 등 디지털 기기를 자주 접하고 높은 교육열로 학업 시작 연령대가 낮아진 점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되죠. 그리고 어린이 난시 문제도 근시 못지않은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난시 진료수는 10만 7,182명으로 어린이 근시 진료수인 15만 6,132명과 비교한다면 난시 또한 근시 못지않게 신경 써야 될 요소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데이터가 옛날 건데 네. 최근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뭐 그만두지. 어린 자녀들의 근시와 난시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예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드림렌즈인데요. 드림렌즈는 근시와 난시를 교정할 수 있는 특수 콘택트 렌즈로 자는 동안 착용하면 각막의 모양을 변화시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경 없이도 교정된 시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근시와 난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각막 모양 변형임을 고려한다면 정말 좋은 예방법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만 근시와 난시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각막이 상당히 불규칙해서 드림렌즈로 교정이 어려울 수 있기에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치료를 진행하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드림렌즈는 일반적으로 6세 정도부터 착용이 가능하며 근시나 난시가 진행 중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특히 권장됩니다. 딱 이 시기부터 눈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근시와 난시가 악화되기 때문에 이를 늦추는데 매우 효과적이죠. 드림렌즈의 경우 최고의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8시간 정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으로 착용하셔야 근시와 난시가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학년의 경우 스스로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보호자분들이 잘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근시와 난시의 차이, 간단한 자기 진단 방법, 그리고 드림렌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가 진단법을 맹신하기보다는 근시나 난시가 의심되면 빠르게 검진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울러 드림렌즈는 소아 청소년들에게는 수술 없이 근시를 교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에 만약 자녀에게 드림렌즈 착용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안과를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대표적인 신호는 바로 이 미간에서 나타납니다. 미간을 자세히 보시면 시력 저하 여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책이나 TV 등을 볼 때 미간이 깊게 파인다는 것은 눈을 찡그린다는 뜻이고, 이건 네, 안녕하세요. 눈의 힘 안과 근시센터의 백진학 근시센터장입니다. 시력은 보통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나빠집니다. 실제로 불편함을 느꼈을 때에는 이미 시력이 많이 떨어졌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든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근시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봐도 증상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몸의 신호, 그리고 그 시점을 어떻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전문의 입장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자녀의 시력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 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대표적인 신호는 바로 이 미간에서 나타납니다. 미간을 자세히 보시면 시력 저하 여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책이나 TV 등을 볼 때 미간이 깊게 파인다는 것은 눈을 찡그린다는 뜻이고, 이건 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아주 대표적인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눈을 찡그릴 때에는 눈꺼풀과 눈 주변 근육을 수축시켜서 동공을 좁히고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초점이 살짝 또렷해지고 시야가 일시적으로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죠. 즉,
시야가 흐리거나 초점이 맞지 않을 때 우리 뇌는 더 잘 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눈을 찡그리는 행동을 유도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눈 주변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이 쌓이고 눈의 피로도가 올라갑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력 조절 기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 결국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간을 자주 찡그리는 모습이 보이면 정확한 시력 검사로 현재 눈 상태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볼 때, TV를 볼 때 같이 무언가 집중해서 볼 때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동들도 시력 저하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보일 때에는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양쪽이 동시에 함께 작동하며 입체적인 시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두 눈의 시력 차이가 크거나 한쪽 눈이 흐리게 보이기 시작하면 뇌는 더 잘 보이는 눈만 집중해서 쓰자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고개를 돌려 특정 각도에서만 보려고 하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시력 저하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아이들의 경우 본인의 시력 상태를 정확히 말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보이는지, 시야가 흐릿해졌는지, 한쪽 눈만 불편한지,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지 등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행동 변화나 습관 등을 통해 아이들의 시력 저하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력 저하 신호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이미 눈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고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근시 진행 속도가 빨라지거나 더 큰 시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력 저하 초기 증상들을 무시하거나 방치할 경우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되돌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약시입니다. 약시란 말 그대로 시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구나 신경계통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도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해도 시력이 정상으로 교정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어린 시절 시력 발달 과정에서 한쪽 눈의 시력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면 뇌가 해당 눈의 흐릿한 영상 정보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눈의 시각 신경 발달이 멈추고 결국 안경이나 렌즈를 써도 시력을 정상으로 교정할 수 없는 비가역적 시력 손실, 즉 약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약시는 만 10살 이전 시각 발달이 활발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두 눈 시력에 차이가 생기면서 입체 시력이 떨어지고 거리 판단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단순히 잘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의 운동 능력 저하, 공간 인지력 부족, 계단에서의 실수 등 실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쪽 눈만 사용하는 습관, 눈을 찡그리는 습관 등은 아이의 시력 이상을 알리는 뇌와 눈의 SOS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받는 것이 평생 건강한 시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어린이에게 시력 저하 신호가 나타났다면 단순히 안경을 맞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시 진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드림렌즈, 즉 수면 중에 착용하는 특수 하드렌즈입니다. 드림렌즈는 잠자는 동안 각막을 부드럽게 눌러서 시력을 일시적으로 교정해주면서 아침에 렌즈를 빼면 낮 시간 동안 비교적 또렷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드림렌즈는 시력이 급격히 변하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특히 권장되며 적절한 시기에 시작하면 고도 근시로 진행되는 것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경은 낮 시간 동안 착용하면서 이 흐릿한 상을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도록 돕는 시력 보조 도구입니다. 이미
나빠진 시력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인 시력 저하의 원인이나 진행을 막는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근시가 진행되는 동안 안경 도수만 높여가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인 보완에 불과하죠. 반면 드림 렌즈는 시력 저하 진행 자체를 조절합니다. 수면 중 착용해서 각막을 부드럽게 눌러서 시력을 교정할 뿐만 아니라 주변부 초점까지 함께 조정해서 근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시력 유지와 눈 질환 예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렌즈입니다. 시력 저하 신호가 왔을 때 드림 렌즈를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잘 보이게 해주는 교정 도구를 넘어서 근시가 더 악화되는 속도까지 줄여주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근시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인데요.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많아지며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안경이나 소프트 렌즈로만 교정한다면 근본적인 근시 진행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드림 렌즈는 근시 진행 자체를 조절할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게 되죠. 결국 시력 저하 신호가 나타났을 때 드림 렌즈를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의 시력을 교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나빠질 시력을 지키고 미래의 눈 건강까지 설계하는 가장 주도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드림 렌즈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무엇보다도 정확한 검사와 맞춤형 처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드림 렌즈는 눈 모양과 도수, 각막 상태에 따라 디자인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가 정밀 검사를 통해 개인 맞춤형 렌즈를 처방해야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착용이 필수입니다. 착용을 중단하게 되면 각막 모양이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력 교정 효과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통해 렌즈 착용 상태와 눈 건강을 점검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드림 렌즈를 착용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적응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에도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검진을 받아야 문제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증상 중 내 아이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시력이 더 나빠지기 전인 예방 가능한 시기에 전문적인 검진을 받아보신 것을 권장드립니다. 시력은 한번 나빠지게 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 지금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0년, 20년 후의 시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과 전문의로서 제가 오늘 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좋은 기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약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다면 근시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대다수가 비타민 D 결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타민 D는 안녕하세요. 눈의 희망과 근시센터의 센터장 백진학 원장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어린이의 근시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안과학회지에 실린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 중 근시 비율은 무려 73%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어린이 근시 비율인 36%에 비해 2배 수준이라고 하죠.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유전적 특징, 대한민국의 높은 교육열, 스마트폰 등 각종 기기의 보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눈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회복하는 게 시력 교정술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과 전문의로서 어린이 근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기 위한 꿀팁을 함께 알아보시죠. 가끔 진료를 보다 보면 안경을 빨리 쓰면 빨리 쓸수록
아이의 눈이 더 나빠진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은데요. 아마 안경 쓴 아이가 성장하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시력이 떨어지는 현상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안구의 길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근시가 심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지 안경 착용 시기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조기 교정을 통해 더 심한 근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교정 도수보다 무조건 한 단계 낮은 도수를 선호하는 부모님도 계신데 이는 올바른 관리법이 아닙니다. 본인의 굴절력에 비해 도수가 낮은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 근거리 시력은 조금 더 편안해지지만 원거리 시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교정을 안 하게 되면 좌우 양쪽 눈이 협력하여 사물을 보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세포, 시신경, 후두엽 기능 발달을 방해해 약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이미 근시가 발생한 어린이는 억지로 안경 착용을 미루거나 낮은 도수의 안경을 착용시키기보다는 올바른 교정 도수의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어린이 근시 예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영양 공급입니다. 특히 아동에게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은데요. 비타민 D는 정신 건강과 신체 발육 외에도 성장기 어린이의 시력 발달과 근시 예방에 도움을 주는 영양 성분입니다. 만약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다면 근시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대다수가 비타민 D 결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팀은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 한국 소아청소년의 비타민 D 결핍률이 무려 79.3%라고 밝힌 바 있죠. 그런데 사실 비타민 D는 가장 저렴한 영양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햇빛으로 체내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루에 1-20분 정도라도 야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눈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도 있는데요. 너무 강한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오히려 눈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햇볕이 강할 때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아이에게 창이 있는 모자를 씌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 지도입니다. 특히 실내에서 불빛을 밝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부를 할 때에도 방 등에만 의지하기보다 방에 등을 켠 상태로 스탠드도 함께 꼭 켜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V나 스마트폰, 책을 볼 때는 너무 가까이서 어두운 곳에서 보지 않도록 지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과 치료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치료법이 바로 드림렌즈인데요. 수면 중에 렌즈를 착용함으로써 시력을 교정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개인에 맞는 시력 교정뿐만 아니라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 덕분에 성장기 아이들에게 아주 적합한 시력 교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림렌즈는 비수술적 시력 교정 방법으로서 라식이나 라섹처럼 각막을 깎는 방법이 아니고 각막 변형도 일시적인 변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래의 각막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빛번짐이나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고요. 가끔 드림렌즈가 밤에 착용하는 렌즈니까 수면 중에 렌즈가 막 뒤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계시는데요. 드림렌즈는 안구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안정적인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렌즈가 돌아가는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드림렌즈의 효과는 개인의 근시 진행 정도와 안구 길이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시 억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미국 시각연구회가 발표한 대규모 연구 논문에 따르면 드림렌즈를 착용한 아이의 근시 진행이 안경만 착용한 소아보다 약 43% 정도 억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시 억제 효과는 7에서 8세 정도에 시작할수록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입증하는 만큼 드림렌즈의 근시 억제 효과는 명확해 보입니다. 요즘은 드림렌즈 종류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난시가 있는 아이나 고도근시인 나이도 맞는 드림렌즈들이 나와서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건강 상식일 뿐 개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진행한 후에 건강 상식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드림렌즈의 경우에는 각막이 혼탁하거나 각막 모양이 너무 평평하거나 불규칙한 각막 형태를 가진 경우, 수면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드림렌즈 착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드림렌즈 착용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병원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레딧에 올라온 이 게시글은 한 네티즌이 마법같이 효과가 좋은 올토케이 렌즈는 왜 인기가 없을까? 라고 묻자 가격 때문이야 라고 답변하는 모습은 미국 내에서 올토케이 렌즈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고 인식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토케이 렌즈의 정체는 바로 안녕하세요. 눈의 희망과 근시센터의 백진학 근시센터장입니다. 최근 미국 부유층 사이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안과 관련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올토케이 또는 올토케어톨러지 렌즈입니다. 근시를 무려 40에서 60% 정도 억제해준다는 이 올토케이 렌즈는 미국 부유층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올토케이 렌즈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아이의 근시를 억제하고 눈 건강을 지킨다고 하죠. 하지만 올토케이 렌즈의 엄청난 가격 때문에 미국에서 부유층들의 전유물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엄청난 가격으로 부유층들만 구매하는 이 근시 억제 아이템은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체 올토케이 렌즈라고 불리는 이 아이템의 정체는 무엇이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시죠. 미국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레딧에 올라온 이 게시글은 해당 아이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이 마법같이 효과가 좋은 올토케이 렌즈는 왜 인기가 없을까? 라고 묻자 가격 때문이야 라고 답변하는 모습은 미국 내에서 올토케이 렌즈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고 인식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올토케이 렌즈가 무엇이길래 효능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을 잇는 것일까요? 올토케이 렌즈의 정체는 바로 한국에서 드림렌즈로 불리는 비수술적 시력 교정 렌즈입니다. 드림렌즈는 수면 시에 착용하는 시력 교정용 콘택트 렌즈로 각막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낮 동안 안경 착용 없이 근시의 일시적 교정 및 근시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렌즈인데요. 특히 소아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데 탁월하기에 미국의 부유층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착용시키고 있는 아이템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한 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드림렌즈에 해당하는 미국의 올토케이 렌즈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약 2,000에서 4,000달러에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드림렌즈가 일반적으로 100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2배가 넘는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2배나 가까이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 차이에 있습니다. 미국은 의료 서비스 자체가 고가이며 안과 전문의의 진료도 상당히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드림렌즈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안과 전문의의 진료와 전문적인 검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싼 진료 서비스의 가격이 드림렌즈 가격에 적용되어 있는 것이죠. 아울러 미국에서는 이미 올토케이 렌즈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드림렌즈를 찾는 사람도 이를 취급하는 병원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일부 지역의 병원에서만 취급하고 있죠. 이와 다르게 한국의 경우 진료비와 처치비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워낙 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높다 보니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가격 차이가 생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올토 K 렌즈의 근시 억제 효과는 이미 수차례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시과학연구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 논문에 따르면 소아 근시 환자 102명을 대상으로 드림 렌즈를 착용했을 때와 안경만 착용한 경우를 2년간 비교 관찰한 결과 안경을 착용한 환자에 비해 드림 렌즈를 착용한 환자의 근시 진행이 약 43%나 억제되었다고 하죠. 이 외에도 수많은 연구들이 드림 렌즈의 효과를 입증해주고 있는 만큼 드림 렌즈의 근시 억제 효과는 수많은 국가와 연구기관들에서 인정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품 차이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 내에 있는 드림 렌즈 중에서는 국내에서 자체 개발된 렌즈들도 있고 미국에서 수입된 올토 K 렌즈들도 있는데요. 이들 모두 안전성 검사를 거치고 유통되고 있는 만큼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저희 병원에서는 드림 렌즈를 처방할 때 파라곤 CRT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 렌즈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렌즈 제조 기업인 쿠퍼비전 산하의 파라곤 비전 사이언스사에서 직접 생산하고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미국 의사들이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안전성이나 효과 면에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착용할 때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드림 렌즈가 각막 위에 제대로 위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각막의 굴곡이 너무 편평하거나 심한 경우 또는 이제 비대칭이 있는 경우, 각막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지나치게 작은 경우, 눈꺼풀이 또 두껍고 탄탄한 경우, 난시의 축이 정상에서 좀 많이 벗어난 경우 등 드림 렌즈의 착용이 어렵거나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들은 어디까지나 좀 소수의 케이스인 만큼 만약 드림 렌즈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안과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거친 후에 결정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시는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근시를 갖고 있더라도 자녀의 근시 발생률은 엄청나게 높아지죠. 때문에 이러한 근시를 최대한 억제하고 또 예방하는 장치들이 필요한데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시키고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밝은 곳에서 읽게 하는 등 환경적인 요인을 살피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드림 렌즈와 같은 장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